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오늘은 최근 질문이 많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걸 얘기합니다. 뭐 방법과 정의는 여러 가지인데 결국 결론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걸 말해요. 상승장에서는 보통 그때 돈 빌려서 투자했으면 수익이 2배일 텐데, 또는 와, 주식 쉽네, 완전 돈 복사기네 그냥, 그러면 돈 좀 빌려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줍줍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네, 이러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레버리지 투자 자체는 찬성합니다. 단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적어도 3년 이상은 수익이 난 실적과 경험이 있을 경우.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도 2배로 나지만 손실도 2배로 납니다. 잘못하면 원금은 다 사라지고 빚만 남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을 올린 게 있죠?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아직 검을 잘 휘두를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를 뵐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년,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5년 이상은 수익이 난 시점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보수적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책정하라입니다. 내가 가진 돈 대비 빌린 돈이 많을수록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올라가죠. 그 비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짜고 관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선 가장 추천하는 건요,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년 동안 매우 낮은 금리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달 일정하게 갚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내렸다고 해서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 빼라고 하지 않아요. 매달 상환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고,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지 35년 후까지 전부 계산이 되니까 매우 쉽게 개인의 재정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용대출인데요. 마이너스 통장도 여기에 속하죠. 개인적으로는 신용대출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신용대출을 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차라리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을 이용을 해서 더 좋은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집을 살 생각이 아예 없거나 자금이 되지 않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신용대출밖에 수단이 없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달 일정하게 갚아나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자만 갚고 매년 새로 갱신하는 방식은 조금 위험한데요. 일단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자금을 크게 땡겼을 가능성이 크고요. 혹시라도 어떤 사유가 생겨서 갱신이 안 된다거나 하면 크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적으로는 일시에 돈을 빌리는 신용대출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데요. 처음에는 필요할 때만 필요한 금액만 빌려 썼다가 나중에 갚아나가는 식으로 하면은 신용대출보다 이자율이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지만,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결국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풀로 땡겨서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용대출보다 높은 이자만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마통에서 돈을 뺐다 넣었다 하다 보면 당연히 주식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하는 습관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사실 이거는 가장 비추하는 경우인데요. 바로 주식담보대출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더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받는 겁니다. 네, 어느 쪽도 결론은 주식담보대출이에요. 근데 둘 다 모두 절대적으로 비추천드립니다. 주식담보대출은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증거금은 쉽게 설명하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그 부족한 담보 가치만큼 내 돈으로 돈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증거금이에요. 그리고 채워 넣지 못하면 그 유명한 마진콜이 걸려옵니다. 물론 요새는 전화도 안 오고 아마 문자나 카톡만 올 건데, 그리고 그 다음날 못 채워 넣은 비율만큼 시초가에 시장가로 강제로 매도가 되어버리는 반대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요즘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당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올 경우 멘탈도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담보대출은 절대적으로 비추천드리고, 유일하게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한 케이스는 전문가급의 투자자가 아주 보수적인 비율로 주식담보대출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 이뿐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고수분이라면 당연히 제 영상을 안 보시겠죠. 네, 이상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확실한 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반년, 1년 정도 수익 난 걸로 절대 자만해서 함부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멘탈에도 치명적이니까 정말 잘 생각하셔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